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면을 다 볼 수 있게 이 가슴에 사자머리, 와, 어릴 때 봤었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감 가네요. 달타니아스. 슈로데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전파사에서 중고로 하나, 정말 너무 작다, 너무 작아, 몸통에 조립하면 야 니네들 이거 만들래? 이러면서 1981년에 방영했던 때까지 정말 몰랐습니다. 추억을 소환하는 20세기 소년입니다. 밀림의 왕자, 동물의 왕,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백수의 왕 골라이온? 노노. 훨씬 오래전에 탄생했던 미래 로봇 달타니어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릴 때 소년이었던 우리들은 이 미래 로봇 달타니어스를 무지 좋아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슴을 보세요. 용맹스러운 사자 얼굴이 이 가슴팍에 딱 자리 잡혀 있는 이 모습에 완전 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이 로봇의 원작 애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가 생긴 이후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프닝을 보는 게 전부였는데도 저는 이 로봇에 대한 추억이 아주 강렬합니다. 어릴 때 문방구 시절로 돌아가면요, 보통 문방구에서는 쇼윈도 유리창에 딱 요 모습으로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신제품이 나오거나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홍보하고 싶은 로봇이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창에 이런 식으로 전면을 다 볼 수 있게 진열을 합니다. 어느 날 등굣길에 늘 가는 길목에 있는 그 문방구를 지나가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괜히 사지도 못하는 것들을 한 번씩 자린고비 마냥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문방구 앞을 지나치면서 그 유리창을 딱 보는데 못 보던 로봇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전면 박스 아트가 딱 보이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순간 유리창 앞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이 멋진 로봇의 모습들을 쫙 살펴보는데 그 박스 아트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뭔가 가슴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흥분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뭐 마징가나 건담이나 기존에 나왔던 로봇과 확실히 다른 점이 이 가슴에 사자머리, 그리고 이 헤드에 보면은 약간 뭐랄까, 그 야크라고 하나요? 높은 산에 사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동물 있잖아요. 그 뿔 같은 모양을 한 이 헤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무릎이나 이 아랫배 쪽, 그리고 어깨에 있는 이 십자군 모양, 이런 모습도 뭔가 독특해 보였고, 가장 멋있었던 거는 바로 이 사자 로봇이 점프하면서 탁 쳐다보는 이 시선의 각도를 보세요.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로봇을 좋아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진짜 그 어릴 때 그 순간, 그 문방구 앞에 있는 유리창에 두 손을 딱 대고 이 로봇 전면 박스 아트를 보던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애잔하네요, 정말. 그때 감정.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 제품의 오리지널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대만 수출판입니다. 여기 딱 한문을 보면 보이시죠? 마음은 오리지널 원판으로 가지고 싶지만 그나마 몇 년 전에 이렇게 구해놨었던 수출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제품도 이제 가격이 올라버려서 구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럼 박스 아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멋진 모습을 가려놓은 이 스티커, 진짜 오게티입니다, 오게티. 제가 한문을 살짝 번역을 해봤는데 가변, 삼합체, 그리고 여기는 기기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거죠. 기계 인간이니까.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 말풍선 안에 있는 한문이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여기도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 귀하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부품을 확인해 주십시오. 프라모델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그런 문구를 써놨네요. 자, 아무튼 이 박스에 있는 로봇 디자인의 모습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 헤드도 멋있고, 약간 이거는 아크로펀치의 그 가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아크로펀치가 후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달타니어스 헤드가 원조라고 봐야겠죠. 나중에 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봇의 핵심, 베라리오스의 사자머리, 이런 디자인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죠. 로봇의 다리가 참 멋있는 게 이 색상의 배색이 이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건파, 이 우주선으로 변신을 하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다리가 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가 됐을 때도 이 다리의 모습이 참 디자인이 이쁘게 됐다. 그리고 3단 분리된 모습이 하나씩 있고요.
제조사는 알파과학. 또 이쪽에도 쌀라쌀라 한문이 있네요. 영량모형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수입을 했던 그 제조업체라고 봐야겠죠. 문방구에서 보던 측면. 오른쪽에도 로봇의 사진들이 있고요. 아, 정말 번역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리뷰어로서 궁금하잖아요. 미래 우주 최강 대합체 기기인 대합체 로봇이라는 거죠. 성능 소개. 전장 56m, 무게 678톤, 속도 시간당 600km를 간다. 자, 이쪽 측면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또 한문이 나와서 보니까 여기도 역시 비행전함, 금사자, 철금강 이 세 가지가 3단 합체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저 아니면은 누가 이런 걸 또 귀찮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와, 어릴 때 봤었던, 정말 몇십 년 전에 봤었던 그 러너를 다시 꺼내봅니다. 아, 어릴 때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베라리오스의 사자 얼굴, 도색을 하면 참 멋있겠죠. 그리고 노란색 러너, 요 뿔같이 생긴 요거 그쵸, 요게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비행선이 되는 건파, 그 다리 부분, 뭐 조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다른 분들께서 이 프라를 멋지게 조립한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이 박스 아트에 달타니어스라는 이 스티커만 없으면 이렇게 거수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왜 스티커를 붙였는지 참 모르겠네요. 어디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박스를 한번 복원해서 교체를 좀 하고 싶네요. 아, 일본 오리지널판은 그래도 좀 러너 색상이 이쁜데 제가 가진 이 모델을 만들면 딱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어릴 때 봤던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로봇의 사이즈 크기도 좋고 이게 3단 합체 분리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스티커도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 무릎이랑 어깨에 붙이는 이 십자군 모양의 문양. 가끔 이렇게 고전 프라를 꺼내보면은 옛날 생각 때문에 조립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칩니다. 자, 설명서 한 장. 야, 이 폰트도 참 정감 가네요. 달타니아스. 자, 내부도 역시 한문으로. 뭐 글씨 없어도 충분히 조립할 만한 퀄리티인데, 이게 지금 봐서는 쉬워 보여도 국민학생 때는 그래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보단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뒷면에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 제품을 사보진 못했지만 왜 조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아, 너무 멋있네요. 제가 이 로봇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는 다이나믹 홍콩 대백과 사전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로봇을 사면 옆면에 자매품으로 나오는 그 모습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쩌면 슈로데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렸을 당시에 1980년도 그때 비디오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1980년 초반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진 집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희 집도 중학생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전파사에서 중고로 하나 플레이어를 사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90년대 접어들면서 비디오 가게가 조금 더 성행하던 그런 시기가 되어서야 다양한 만화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그때도 이 애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로봇 중에서 몇몇 로봇에 대해서 떠올릴 때는 가끔 울컥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동안 자주 언급했었던 84 태권 V나 슈퍼 태권 V, 그리고 스페이스 간담 V, 메칸더, 슈퍼 타이탄 15기, 다이아클론, 고라이온, 뭐 전부 다네요 뭐. 아무튼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저의 감정을 확 끌어올리는 로봇 중에서는 이 달타니어스도 한몫합니다. 이 프라모델의 전면 박스 아트만 보면 가슴이 뜨끈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참 찌질하고 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친구들끼리 문방구에 가서 프라모델을 사러 가면 용돈이 늘 넘쳐나던 귀남이는 항상 이런 큰 프라모델을 샀었고요. 저의 또 다른 친구는 500원짜리 그런 걸 사면, 저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100원짜리 프라모델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절, 친구들은 이렇게 큰 걸 사지만 저는 이렇게 몇 배나 작은 사이즈의 프라모델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제가 어릴 때 추억 때문에 이 녀석을 구하긴 했는데 사이즈는 작아도요, 금액만큼은요 이 뒤에 있는 큰 거 못지 않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이 큰 모델을 10만원 초반대에 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5만원인가 6만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100원짜리 프라모델은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이즈에 비해서 금액이
어마무시하죠. 그 추억이라는 게 뭔지. 자, 오리지널 모습과는 약간 다른 디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양새는 달타니어스. 뭐 다른 데는 다 달라도 결국에 이 무릎 위에 있는 요 십자군 모양 요런 거, 그 다음에 사자머리, 또 이 뿔같이 생긴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하죠. 그런데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검은 처음 보는 검입니다. 원래 달타니어스는 불꽃검을 들고 있잖아요. 올림픽 랜드, 저는 처음 보는 제조사고요. 100원짜리 측면 모습, 깨알같이 문구가 써있네요. 악당들을 무찌른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뒷면에 있는 설명서, 엄청 심플합니다. 머리 조립, 헤드 조립 1번, 그리고 통짜로 된 양팔을 2번 조립하고 다리도 2번 조립하고 그걸 전부 몸통에 조립하면 끝. 그냥 5분 순삭이네요. 그래도 박스에 갇혀있기에는 안타까운 녀석이니까 뻔한 퀄리티겠지만 그래도 런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국방색이라니. 아무리 런너 색상이 옛날에 별로였어도 실망이네. 자, 요 작은 몸통에 있는 사자의 모양. 사자의 모양 같지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 검 하나가 있네요. 불꽃검도 아닌 헤드도 통짜네요. 통짜. 여기 다리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심플하게 2장짜리 러너로 5분? 그냥 다듬지 않으면은 한 2, 3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큰 모델을 사는 귀남이가 늘 부러웠지만 같이 놀았던 친구니까 시기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같이 문방구에 가서 저만 이렇게 100원짜리 장난감을 살 때는 조금 창피하긴 했어요. 그래도 친구끼리 약간 놀림을 받아도 또 같이 놀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귀남이 집에 가서 같이 조립을 하면 저랑 친구는 몇 분 만에 끝나겠죠. 귀남이는 그걸 만드는 걸 또 귀찮아해요. 그래서 저랑 친구한테 야, 니네들 이거 만들래? 이러면서 툭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게 또 싫진 않았어요. 내가 산 건 아니지만 그 비싼 로봇을 만들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프라모델을 만들었던 추억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그 녀석은요, 옛날에 포피로 나온 완제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살짝 셈이 나면서도 어차피 귀남이네 집에 가야 그 많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뭐든 다 가진 녀석, 참 부러웠던 녀석. 아무튼 그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나면 얼마나 멋져 보이든지. 이 달타니어스가 탄생한 때가 1979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자의 변신 모습을 토대로 그 이후에 탄생하게 된 게 1981년에 방영했던 백수의 왕 고라이온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베라리오스의 비주얼과 프로포션은 참 멋졌었는데 어떻게 반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어떤 로봇들이 출시가 되면 사람들은 이래서 별로다, 저건 저래서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도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커뮤니티에 가도 이 달타니어스에 대한 혹평을 하거나 로봇이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그다지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별론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개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이 로봇만큼은 제가 나서서 방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때까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달타니어스의 원조가 달타냥이라니요. 이런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저는 이 로봇 프라모델에 이 달타냥이라는 이름을 보고 야, 이거 이름 왜 이렇게 만들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게 맞는 이야기라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편집 시간의 부족으로 여기까지 일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으쌰 요 초합금도 꺼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평. 소년들이여 야수의 심장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추억 소환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